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건강기능식품 혹시 보약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사준 홍삼, 몸에 좋다는 오메가3, 무릎에 좋다는 글루코사민까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몸을 살리려고 먹은 한 알의 영양제가 내가 매일 먹는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만나 내 몸속에서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정받았을 뿐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병원약의 부작용을 걱정하며 약 대신 영양제에 의존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보겠다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곤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고령층 시청자 여러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 대사 효소의 과부하가 걸리거나 혈액 응고 기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선물인 홍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 홍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삼 성분이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해하여 자칫 잘못하면 뇌출혈이나 지혈이 되지 않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홍삼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혈당 조절제를 드시고 계신 상황에서 홍삼을 추가로 드시면 혈당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으니 혈당 변동폭이 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거친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혈행 개선을 위해 필수처럼 여겨지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와 DHA 성분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지만 이 역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출혈 위험이 2배로 커지게 됩니다. 특히 큰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메가3 섭취를 일정 기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 치료제와 함께 먹을 경우 치료제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당 변화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글루코사민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글루코사민은 일부 항암제나 해열 진통제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루코사민의 원료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제품이 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의 껍질에서 성분을 추출하기 때문에 평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심각한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영양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최근 간 건강을 위해 각광받고 있는 밀크시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은 간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다른 약물과 병용할 때는 매우 까다로운 성질을 보입니다. 간이 약물을 분해하는 속도를 늦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 치료제나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제 같은 약물이 몸속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고 결국 약물의 부작용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이 간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렵기에 만성질환약을 드시는 분들은 밀크시슬 섭취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일반 건강식품이나 가공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과유불급입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성분이 중복되어 과다 섭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용성 비타민인 어와 D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우리 몸에 축적되어 간 독성을 유발하거나 고칼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과의 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어쩔 수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셔야 한다면 병원약을 복용하신 후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여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닌 보조수단입니다. 나의 현재 질환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똑똑하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내 몸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